자, 이번 주제는 Keras layers used in transformer. Keras layers used in transformer. 그래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사용된 Keras 레이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를 참조를 할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keras.io라고 하는 곳을 참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도 들어봤을 테고, 그다음에 파이톨치도 들어봤을 테고, 그리고는 케라스를 이제 들어본 학생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테고, 이 케라스가 새로운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걸 보면 Keras is now available for TensorFlow, JAX, and PyTorch. 원래 이 케라스는 텐서플로우에서만 작동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를 좀 더 이제 하면서 이게 이 텐서플로우뿐만 아니라 파이톨치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케라스의 이제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케라스 3.0 케라스 코어는 이 코랩에 깔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제 pip 인스톨 그리고 여기 -q 옵션을 넣은 거는 이렇게 좀 조용하게 콰이엇하게 얘를 인스톨을 해다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q 옵션을 넣고 케라스 코어를 지금 인스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numpy 불러오고 그다음에 import os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 os라고 하는 걸 가져오는 이유는 그 다음에 보듯이 os.environment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이 환경 변수를 저장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이 OS입니다. 그래서 OS의 environment의 keras backend로 나는 지금 torch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여기에 torch라고 썼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tensorflow라고 쓰면 얘가 tensorflow를 사용해서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jax라고 쓰면 jax를 사용해서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처럼 여기다 torch를 쓰면 pytorch를 사용해서 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keras core가 원래 라이브러리 이름인데 얘를 불러와서 나는 얘를 그냥 keras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이게 using pytorch backend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torch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pytorch backend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볼 레이어는 이제 임베딩 레이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이 케라스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기본적으로 4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Get Started, 그 다음에 API Docs, Guides, Example.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요 Get Started는 요 옆에 있는 요 메뉴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Get Started고 그 다음에 API Docs는 여기 보면은 Get Started 말고 그보다 좀 밑에 API Reference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가이드는 뭔가? 가이드는 여기 Get Started 그 다음에 여기에 Developers Guide에서 API Reference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Example 보면은 Getting Started 그 다음에 Code Example 해서 결국 그 시작하는 메뉴는 여기에 있는 요 4개예요. Getting Started 그 다음에 Code Example, Developers Guide, Developer Guides 그 다음에 API Reference.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요 4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Keras Core, 그다음에 Keras for TensorFlow, JAX, and PyTorch. 그래서 이 Keras Core는 이 Keras 3.0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곧 발표를 할 텐데 이게 프리뷰 버전이다. 그래서 이 Keras 3.0이 2023년 가을부터 사용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어디를 볼 거냐면은 여기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Developers Guide, 또 하나는 Keras Core API Document. 그래서 이 Developers Guide는 일종의 튜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놓은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설명은 나한테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고,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Keras Core API Documentation이라고 해서 모델, 레이어, 콜백, 그다음에 operations, optimizer, metric, loss 하면서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걸 우리는 다 사용하지 않을 거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 layers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코어 레이어스에 가보면 6개를 이 사람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인베딩 레이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덴스 레이어,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딩 레이어는 가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이게 표현을 이제 많이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뒤쪽에 이 디폴트 밸류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여기 보면 인풋 디멘전을 넣어야 되고 아웃풋 디멘전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넣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보면 인베딩 이니셜라이저, 그다음에 레귤라이저, 컨스트레인트, 그다음에 마스크 제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다 이 디폴트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디폴트 값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얘네들만 넣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베딩 레이어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여기에 적혀 있듯이 포지티브 인티저, 사실은 인덱스인데 인덱스를 dense vector of fixed size로 바꿔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로 여기에 지금 보면 4와 20이 있는데 이 4가 여기에 있는 이 숫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0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로 바뀌는 것이 이 인베딩 레이어가 해주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레이어는 포지티브 인티저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보니까 0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정확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0도 되고 1, 2, 3, 4에서 기본적으로 인티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 이제 이그젬플이 있어서 그러면 이 이그젬플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이 이그젬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젬플을 실행을 시켰더니 이 이그젬플에서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오류의 이름이 뭐냐면은 keras-core is not defined. 근데 위에서 보면 우리가 import keras-core를 했죠. 그런데 keras-core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한 이유는 우리가 keras-core를 import를 하고 걔를 keras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keras-core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에 keras-core를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이그젬플을 위해서 keras-core를 한 번 더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keras-core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에러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keras-core sequential, 그래서 이제 sequentia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 모델에다가 다음과 같은 레이어를 넣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eras-core layers embedding.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봤던 이 매뉴얼에 본 여기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죠. 그리고는 두 개의 숫자를 정해줬습니다. input dimension, output dimension. 그래서 지금 이 예에서는 input dimension은 1000, output dimension은 6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멘트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이 1000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64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접 이걸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를 만들 때는 이제 우리가 keras-라고 불렀기 때문에 keras, 그리고 항상 레이어는 이렇게 레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닷을 치고 잠깐 기다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은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베딩,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래서 이 상태면은 얘가 뭘 보여주냐면은 그 안에 뭘 넣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풋 디멘전하고 아웃풋 디멘전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인풋 디멘전을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일단은 100, 그 다음에 아웃풋 디멘전은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별 무리 없이 keras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 이름을 EMB라고 한 다음에 붙여주면 이제 EMB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는 방법이 여기 EMB를 치고 보면은 여기에 인베딩 하면서 이름은 뭐고 뭐 하는 애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인풋을 넣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인베딩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뭘 받아들이냐면은 정수,
양의 정수, 0을 포함한 양의 정수를 인풋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x를 내가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랜덤 넘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np 랜덤, 그리고 numPy에서 랜덤 넘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티저 랜덤 넘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randi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andint를 사용하면 뭐를 넣어야 되냐면은 low, high, 그리고 size. 그래서 랜덤한 인티저를 뽑는데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인가, 가장 큰 숫자는 얼마인가. 물론 그 가장 큰 숫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는 0이고 가장 큰 숫자는 100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이즈를 써주는데 머신러닝에서는 항상 모든 게 배치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일단 2,10이라고 쓰고 랜덤 넘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랜덤 넘버를 여기다가 x라고 하면 그 랜덤 넘버를 보여주겠죠. 자, 지금 랜덤 넘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numpy 어레이인데 이 어레이를 가만히 보면 일단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여기에 있는 2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내가 만약에 100으로 했다 하면 이 로우가 100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각각의 엘리먼트에 10개씩의 값을 갖는, 그래서 여기에 10개의 값을 갖는, 그리고 여기에 10개의 값을 갖는 그런 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결국을 할 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로우가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문장 안에는 10개의 단어 또는 10개의 뭐 캐릭터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10개의 토큰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에도 10개의 토큰이 들어있고, 그래서 결국 얘는 지금 뭘 만든 거냐면은 하나의 배치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의 배치에 두 개의 이그젬플이 들어있는 겁니다. 두 개의 이그젬플이 들어있고 그 각각의 이그젬플은 10개의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랜덤 넘버가 우리한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EMB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임베딩에다가 이 X를 넣으면 이 X가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뭔가 아웃풋을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을 보면 이런 애가 만들어졌어요. 얘도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다른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임베딩이 얘고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임베딩이 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넣었으니까 그들이 임베딩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10개의 토큰을 넣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얘가 첫 번째 토큰, 얘가 두 번째 토큰, 그리고 얘가 10번째 토큰 해서 각각의 10개에 대해서 임베딩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 여기에 숫자가 두 개인가? 그거는 내가 여기에 임베딩 100,2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 2가 아웃풋인데 하나 문장 안에 있는 하나의 토큰을 임베딩할 때 걔를 몇 차원 벡터로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게 여기 있는 2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이제 망가지게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이제 100이라고 하는 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얘를 한번 망가지게 해볼 텐데, 예를 들면 내가 랜덤 넘버를 발생시키는데 0에서부터 200 사이에 랜덤 넘버를 발생을 시킬 거고 개수는 여전히 두 개의 문장 그리고 각각의 문장은 10개의 토큰입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200 사이에 랜덤 넘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100보다 큰 숫자들이 여기저기에 들어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임베딩을 시키면 얘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를 발생시키냐면은 인덱스가 out of range예요. 왜 인덱스가 out of range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100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토큰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vocabulary의 사이즈가 100이다. 그래서 그 0에서부터 99까지의 숫자에 대해서만 내가 각각 2차원짜리 벡터를 돌려줄 텐데 지금 내가 넣은 거는 예를 들면 172번째의 임베딩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고 여기를
줄여야만 이 인베딩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쓸 겁니다. 두 개의 변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 두 개의 변수보다 일단 인베딩 레이어를 새로 만드는데 keras layers embedding, 그다음에 이 첫 번째에 들어가는 애는 vocabulary size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글을 가지고 랭귀지 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셰익스피어가 사용한 단어들을 다 씌워보면 단어의 개수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게 vocabulary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또는 만약에 우리가 얘를 캐릭터 레벨로 보겠다. 그래서 A, B, C, D 하면서 보면은 그 영어 알파벳의 개수에다가 무슨 뭐 특수 문자 뭐 이제 이런 애들이 vocabulary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인풋 디멘전에 넣어야 할 숫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웃풋 디멘전에는 걔를 몇 차원 벡터로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여기에 있는 D 모델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멘전 오브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멘전 오브 모델은 트랜스포머 논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512가 디멘전 오브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512, 그다음에 뭐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내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뭐 258 하고 넣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베딩 레이어를 만들면 내가 랜덤 인트를 사용해서 랜덤 넘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랜덤 넘버가 항상 vocabulary 사이즈보다는 하나 작은 숫자, 그러니까 여기 258개가 vocabulary 사이즈인데 0부터 257까지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인베딩 레이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3,10 이렇게 적으면은 내가 나의 배치는 3개의 문장을 가지고 있고 그 각각의 문장은 10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애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인베딩을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건 알았기 때문에 얘의 쉐입을 인베딩을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델의 디멘전을 바꿨으니까 바꾸면 이게 엄청 큰 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내가 선택한 요 하나가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토큰의 인베딩인데 얘의 디멘전은 512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다가 512라고 적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512차원의 숫자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걔를 간단하게 쉐입으로 보면 3개의 문장이고 10개의 토큰이 들어있고 3개의 문장 안에 각각 10개의 토큰이 들어있고 그 각각의 토큰은 다 512차원의 숫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의 인베딩 레이어가 해주는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댄스 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레이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심플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이유는 여기 있는 x가 하나밖에 없을 때 심플이라고 부릅니다. 요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멀티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데 멀티플은 여기 x가 이렇게 2개 이상 있을 때 여기를 멀티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니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함수식이 그냥 이런 1차 식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아래쪽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션의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리그레션을 우리가 케라스 레이어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케라스 레이어로 표현한 방법이 여기에 있는 이 식입니다. keras layers dense 1.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1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에 x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에 1이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닌 이유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x가 2개가 있는 경우에도 얘를 keras 레이어로 표시를 해라라고 하면은 얘도 여전히 keras layers dense 1입니다. 이 아래쪽에 오면 여기 x1부터 시작해서 xn까지 x가 n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는 keras layers dense 1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keras layers dense 2는 뭔가? 왜 얘는 1이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뭔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댄스2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선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매트릭스 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이제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여긴 지금 x1부터 xn까지 있지만 그냥 3개만 있다. 그러니까 베이타 1, 베이타 2, 베이타 3까지만 있다라고 할 때 걔를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여기에 있는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코이피션트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다 곱해줘서 더한 애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베이타 제로를 더해주면 그게 여기에 있는 이 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했듯이 이 식은 케라스 레이어스 댄스 1입니다. 얘를 댄스 2가 되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면 지금 여기서는 베이타라고 썼는데 갑자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W라고 얘네들이 바뀌었죠. 이게 W로 바뀐 이유는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얘를 이름을 웨이트라고 부르면서 W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W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여기는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로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로우가 2개가 있죠. 그게 댄스 2입니다. 로우가 2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첫 번째 로우와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닷 프로덕트를 하고 거기다가 B1을 곱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리그레션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코이피션트들이 또 있어서 그 코이피션트하고 똑같은 데이터에다가 닷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B2를 더해줘서 또 다른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웃풋이 한 개가 아니라 2개다라고 하면 여기 있듯이 댄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요 1이냐 2냐는 뭘 표시하는 거냐면은 아웃풋의 개수가 몇 개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 그 아웃풋의 개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요 W 매트릭스의 로우가 몇 개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웃풋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댄스 100을 만들겠다. 그러면 얘는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지금 이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오면 아웃풋이 100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100개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는 여기에 한 줄, 두 줄, 그리고 막 여러 줄이 있다가 마지막에 100번째 줄까지 있는 그런 커다란 매트릭스 하나가 이 댄스 레이어에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데이터의 사이즈는 사실은 그 이쪽에 칼럼의 숫자하고만 맞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3개고 여기가 3개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 로우를 몇 개를 늘리는가는 그거는 내 마음이죠. 따라서 우리가 굳이 요 인풋을 잘 맞춰줄 수만 있다면 인풋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나의 아웃풋만 명시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아웃풋을 만들어낼 것이다. 몇 개의 아웃풋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X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가 지금 5개가 있고 그리고는 여기에 이 동그라미로 표시된 노드들이 있는데 이 노드 하나하나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 노드 하나하나가 여기에 있는 로우 하나하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노드 안에 사실 누가 들어있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들어있다라고 코이피션트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바이어스도 여기에 같이 들어있고요. 따라서 5개의 숫자가 들어오면 첫 번째 노드는 이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 첫 번째 로우를 계산하는 것 같은 첫 번째 로우와 얘를 곱한 값 그리고 거기다가 B1을 곱한 값을 계산한 것처럼 한 다음에 거기서 아웃풋을 하나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노드는 여전히 이 5개의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값을 다 받아서 나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코이피션트들을 다 곱해주고 그리고 바이어스를 더해줘서 두 번째 값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노드
만을 표시해주는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흔히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이 덴스 레이어에는 이게 덴스 레이어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그레션을 여러 개를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끝에 이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요 .x weight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있던 웨이트와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데이터 x를 곱한 것이 그것이 닷 프로덕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닷 프로덕트를 하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이쪽에 있었던 하나의 숫자 바이어스를 더해준다라고 하면 이 전체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몇 개가 나올 거냐면은 여기에 케라스, 레이어스, 덴스하고 유닛 할 때 여기다 내가 10이라고 정해주면 이런 숫자들이 10개가 아래로 쭉 나올 겁니다. 그 각각에다가 뭘 적용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의 종류로는 여기에 보면 뭐 렐루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10H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각각 하나의 인풋을 받아들여서 걔를 약간의 다른 값으로 변해시켜주는 그냥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펑션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리그레션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액티베이션을 적용시켜준 그 각각의 10개면 10개 이 유닛에 해당하는 결과를 리턴해 주는 것이 이 덴스 레이어가 하는 일입니다.